마스터즈 채널을 찾아주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세상의 모든 빛이 꺼져버린 듯한 캄캄한 절망의 밑바닥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종종 거대한 벽을 마주합니다. 숨이 막히는 고독,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막막함, 아무리 애를 써도 제자리인 듯한 무력감. 혹시 여러분도 지금 그런 어두운 터널을 걷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에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일본의 변호사 오이라 미스요가 자신의 굴곡진 삶을 담담하고도 치열하게 담아낸 고백록, 그러니까 당신도 살아입니다. 이 책은 흔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한 인간의 처절한 생존기입니다. 부서진 삶을 스스로 꿰매고 일어서 마침내 타인의 상처까지 끌어안게 된 회복의 기록입니다. 이 삶의 궤적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희망의 불씨를 전하고 싶습니다. 오이라 미스요의 어린 시절은 여느 소녀들처럼 평범하고 해맑았습니다. 하지만 그 일상은 중학교에 전학을 가며 처참하게 부서졌습니다. 지독한 집단 따돌림이 시작된 것입니다. 또렷한 이유도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모진 폭언이 비수처럼 쏟아졌고 단정했던 교복은 가위로 찢겼습니다. 실내화는 변기통에 버려졌으며 책상 위에는 죽어버리라는 낙서가 빼곡했습니다. 학교에 머무는 순간이 모두 지옥이었습니다. 어린 소녀는 살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선생님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귀찮은 듯 방관했습니다. 부모님마저 딸의 깊은 고통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세상 모두가 자신을 등진 것 같았습니다. 14살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거대하고 잔혹한 폭력이었습니다. 결국 소녀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고 맙니다. 인적 없는 강둑으로 걸어가 스스로 배에 깊숙이 칼을 꽂았습니다. 한 번으로 모자라 2번, 3번을 찔렀습니다.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철저히 자신을 버렸으니 자신도 이 세상을 버리려 한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향한 가장 슬픈 복수이자 처절한 구조 요청이었습니다. 제발 살려달라는 소리 없는 비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가혹한 운명은 그녀를 죽음의 문턱에서 끌어당겨 다시 세상에 던져놓았습니다. 다행히 병원으로 옮겨진 소녀는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대수술 끝에 간신히 눈을 떴지만 그녀를 기다린 것은 가해자들의 서늘한 비웃음뿐이었습니다. 죽음 앞까지 다녀왔음에도 세상은 단 한 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몸은 살아났지만 소녀의 마음은 이미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에 대한 분노, 자신을 지켜주지 않은 어른들을 향한 증오만이 남았습니다. 그 차가운 감정들은 그녀를 더 깊은 어둠으로 이끌었습니다. 가출을 감행하고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렸습니다. 머리를 붉게 물들이고 밤거리를 질주했습니다. 약물에 손을 대며
현실의 고통을 잊으려 발버둥 쳤습니다. 급기야 16이라는 나이에 어둠의 세계에 몸담은 남자와 결혼하기에 이릅니다. 가녀린 등에는 거대한 문신을 새겼고 위험이 도사리는 뒷골목을 배회했습니다. 이혼 후에는 밤거리를 떠도는 호스티스가 되었습니다. 스스로를 철저하게 방치하고 파괴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복수였습니다. 자신을 매몰차게 버린 세상에 자신이 얼마나 완벽하게 망가질 수 있는지 보여주겠다는 서글픈 발악이었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그녀가 다시 일어설 것이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칠흑 같은 지옥의 한가운데로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아버지의 친구이자 훗날 양아버지가 되는 오히라 히로시였습니다. 그는 모두가 피하는 미스유를 끝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를 건져내기 위해 기꺼이 헌신했습니다. 미스유는 내 인생에 참견하지 말라며 악을 쓰고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바위처럼 단단하게 버텼습니다. 도망치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서늘하고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네가 비뚤어진 것은 부모 탓도 있고 친구들 탓도 있다. 그건 사실이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 길에서 벗어나려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건 온전히 내 탓이다. 내 인생은 내 책임이다. 마치 둔기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저 역시 이 구절 앞에서 한참 숨을 고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불행을 남의 탓으로 돌립니까? 가난을 탓합니다. 부모를 원망합니다. 시대와 사회를 비난합니다. 내 삶이 나아지지 않는 핑계를 찾습니다. 미스유도 그랬습니다. 세상이 잔인했기에 자신이 망가진 것이라 끝없이 합리화했습니다. 물론 상처받은 것은 그녀의 잘못이 아닙니다. 세상이 참으로 가혹했던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를 핑계 삼아 평생을 어둠 속에 방치하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직무유기입니다. 타인이 준 상처 때문에 내 인생 전체를 내던지는 것은 결국 나를 괴롭힌 자들이 승리하게 만드는 꼴입니다. 히로시의 따끔한 질책은 미스유의 얼어붙은 가슴을 부수었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나를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부시게 살아남아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녀는 비로소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미스요는 다시 태어나기로 굳게 결심합니다. 양아버지로 모시고 기나긴 방황을 끝낸 뒤 책상에 앉아 펜을 듭니다. 선택한 무기는 바로 공부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학업을 완전히 놓아버렸기에 실력은 초등학생 수준에 멈춰 있었습니다. 한자를 읽을 수 없었고 영어 알파벳조차 가물가물했습니다. 10년 가까이 방황하던 여자가 공부를 한다는 것은 코미디와 같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일제히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중학교 국어 교과서부터 다시 폈습니다. 모르는 한자가 쏟아졌습니다. 두꺼운 옥편이 닳고 닳을 때까지 뒤적이며 외웠습니다. 살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견디며 등에 남은 문신을 지우는 수술도 이겨냈습니다.
이 치열한 싸움의 과정에서 남긴 독백은 책의 눈부신 절정입니다. 나는 머리가 나쁘다. 남들이 한 번 읽어서 알면 나는 5번을 읽어야 한다. 남들이 5번 읽어서 알면 나는 10번을 읽어야 한다. 요령은 없다. 하지만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아주 느릴지라도 반드시 앞으로 나아간다. 한 번 죽었던 목숨이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배에 칼을 꽂기까지 했는데 도대체 못할 것이 무엇인가? 담담하게 던져지는 단문들 속에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고통과 인내의 시간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 앞에서 저는 깊은 부끄러움과 뜨거운 전율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한계를 긋습니다. 몇 번 시도해보고 재능이 없다며 포기합니다. 하지만 미스 요는 요령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압도적인 노력과 성실함으로 부족한 출발선을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손가락에는 굳은 살이 박혀 짓물렀고 하루 수면은 서너 시간에 불과했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 의자와 닿은 몸이 헐고 코피가 책상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삼키며 책을 보았습니다. 간절한 심정으로 활자를 눈에 새겼습니다. 삶의 벼랑 끝에 서본 사람의 각오는 그 무게부터가 달랐습니다. 결과는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이었습니다. 피나는 노력 끝에 공인중개사, 사법서사에 이어 일본에서 가장 어렵다는 사법시험에 단 한 번만에 합격하는 신화를 창조합니다. 그녀의 나이 29이었습니다. 방황하던 중졸 출신의 여성이 세상의 편견을 깨고 엘리트 법조인이 되었습니다. 일본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기적이라는 단어조차 초라했습니다. 합격 소식에 양아버지 오이라 히로시와 부둥켜 안고 오열했습니다. 그것은 살기 위해 스스로 배를 찔렀던 14살 소녀의 마음을 마침내 다독이는 구원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진짜 위대함은 성공 그 자체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돈과 명예가 보장된 로펌을 과감히 포기하고 자신이 맴돌았던 캄캄한 뒷골목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비행 청소년들을 구제하기 위한 소년사건 전담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마음의 문을 굳게 닫은 아이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훈계하지 않고 조용히 옷소매를 걷어 배에 남은 흉터와 옅어진 문신 자국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도 너희와 같았다. 매일 밑바닥에서 죽기를 기도했다. 하지만 봐라. 나는 살아남았고 다시 시작했다. 그러니까 너희도 할 수 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자신의 고통을 자비와 사랑으로 승화시킨 완벽한 순환이었습니다. 끔찍한 흉터와 진심 어린 눈물 앞에서 아이들은 통곡하며 억눌렸던 상처를 토해냈습니다. 자신의 치부를 세상에 낱낱이 드러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과거의 자신처럼 벼랑 끝에서 위태롭게 서 있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상처가 눈부신 별이 되는 순간입니다. 책의 후반부, 세상을 향해 쏟아내는 이 호소를 읽을 때면 잔잔한 먹먹함이 밀려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의 인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괴롭고 슬퍼도 언젠가 그때 포기하지 않길 참 잘했어 라고 생각할 날이 반드시 온다. 고통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
살아있는 한 반드시 빛은 찾아온다. 가식도 얄팍한 동정도 없습니다. 가장 깊은 절망의 밑바닥을 맨발로 걸어 나온 사람만이 건넬 수 있는 단단한 진실입니다. 삶은 늘 친절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무참히 내 노력을 짓밟는 것 같은 좌절감을 맛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삶을 포기할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바닥까지 추락해 본 사람만이 더 강하게 솟아오르는 법을 압니다. 깊은 상처를 입어본 자만이 타인의 아픔을 진심으로 안아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는 고통은 훗날 여러분의 삶을 더 단단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거룩한 흉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스터즈 학생 여러분, 지금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매일 반복되는 공부와 무거운 과제가 때로는 숨통을 조여올 것입니다. 불확실한 미래가 앞을 가로막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자괴감이 들며 차가운 책상에 엎드려 조용히 한숨을 삼키는 날도 있겠지요. 그럴 때마다 오히라 미스요의 삶을 기억해 주십시오. 스스로 삶을 놓으려 했던 소녀, 한자를 몰라 옥편이 닳도록 외워야 했던 여자가 기어코 일어나 자신만의 꽃을 피워냈습니다. 여러분의 시련이 무겁다 한들 그녀가 마주했던 절망보다 깊겠습니까? 인생의 늦은 때란 없습니다.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이상 어떤 시련도 나를 영원히 주저앉힐 수 없습니다. 불우한 환경이나 지난날의 상처가 나의 미래를 결정짓지 못합니다. 오직 오늘 책상 앞에서 묵묵히 쏟아붓는 땀방울만이 빛나는 내일을 만듭니다. 어제의 실패에 발목 잡혀 살아가기엔 여러분 안에는 너무도 거대한 가능성이 숨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하고 싶습니다. 먼저 남 탓을 멈추십시오. 환경과 타인을 원망하는 순간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남의 손에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불행도 성공도 온전히 내 몫이라는 단단한 마음으로 책임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위대한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직하게 나아가십시오. 얄팍한 요령을 바라지 말고 포기라는 단어를 지워버리십시오. 고독한 인내의 시간만이 불안한 미래를 구원할 가장 튼튼한 동아줄입니다. 마지막으로 남들보다 늦었다고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시계는 사람마다 다르게 흘러갑니다. 중요한 것은 남과의 비교가 아니라 내가 가고자 하는 명확한 방향이며 도중에 멈추지 않는 굳건한 의지입니다. 마지막 장에 적힌 가장 간절한 호소가 귓가에 맴돕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살아. 어둠의 문턱을 뚫고 나온 인생의 선배가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향해 건네는 눈물겨운 당부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해냈으니 지레진작으로 스스로를 꺾지 말고 끝까지 버텨내라는 단단하고도 따뜻한 응원입니다. 마스터즈 학생 여러분, 부디 치열하게 살아내십시오. 그저 버티는 무의미한 생존이 아니라 단 한 번뿐인 이 삶을 눈부시게 살아내십시오. 두려움에 도망치지 말고 당당히 부딪혀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외롭게 흘리는 눈물은 훗날
가장 자랑스러운 훈장이 될 것입니다. 세상 모두가 내 능력을 의심할지라도 나 자신만큼은 스스로를 굳게 믿어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마주한 어둠이 짙을지라도 존재 자체가 언젠가 세상을 밝힐 빛임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기적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쌓아 올린 지독한 성실함이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혼자 남은 책상 앞이 한없이 외롭게 느껴질지라도 그곳이 바로 내일을 밝힐 희망의 출발점입니다. 매서운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림 없이 버텨내는 거목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길고 무거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마스터즈 학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이라 미스요의 삶이 우리의 마음을 울렸듯 지금 여러분이 치열하게 써내려가는 하루하루 또한 머지않아 누군가에게 커다란 희망이 될 것입니다. 한계를 극복해낸 사람의 얼굴은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아름답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몫으로 주어진 삶의 무게를 당당히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단단한 껍질을 깨고 나와 자신만의 위대한 신화를 증명해내시기를 뜨겁게 응원합니다. 제가 곁에 있겠습니다. 마스터즈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터즈 여러분, 당신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살아내십시오. 기어이 승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